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되면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한국거래소로부터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셀트리온과 엔지캠 생명과학 등 몸집을 키운 제약바이오주들이 더 큰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은행권이 블록체인 공동인증 시스템 사업 시작을 앞두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뇌물 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한일 롯데의 원리더 역할을 해왔던 신 회장의 사임으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표이사직 사임을 승인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표이사가 검찰 조사 뒤 기소되는 경우 이사회에서 곧바로 해임 절차를 밟는 게 관행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이 해임에 앞서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 사임 의사를 수용했습니다. 신동빈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 부회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현재 공동대표인 스쿠다 다카요시 사장의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되게 됐습니다.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직에서 내려옴에 따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일 롯데의 정점에는 광윤사가 있고 그 아래 일본 롯데홀딩스, 호텔롯데, 롯데 계열사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광윤사로 28.1%를 보유하고 있고 신 회장의 지분은 1.4%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신 회장은 일본 경영진의 지지를 받아 한일 롯데를 통합 경영해왔지만 스쿠다 다카요시 사장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본 경영진과 주주들의 영향력이 확대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롯데 사업 역시 일본계 주주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광윤사의 최대 주주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인 만큼 신 전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롯데는 원롯데를 이끄는 수장의 역할을 해온 신 회장의 사임으로 지난 50년간 지속되며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온 한일 양국의 롯데 협력 관계는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롯데는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일본 롯데 경영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거래소 이사회 내 하부위원회 형태로 존재했던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사실상 독립기구로 빠져나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조직도 그에 걸맞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겁니다.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2부 리그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코스피 시장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정헌규 기자입니다. 겸임체제인 한국거래소 코스닥 위원장과 코스닥 본부장이 분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 시장 독립성 제고를 위한 거래소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코스닥 위원장은 코스닥 본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변경된 정관에 따라 코스닥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로 본부장은 거래소 내부에서 선출합니다. 기존 지배구조에서는 코스닥 본부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코스닥 위원회가 온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시장을 지휘할 수 없다는 진단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같은 이유로 코스닥 본부장은 위원장을 겸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예 위원회 구성원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또 창업 벤처기업과 투자자 등 더 다양한 민간 의견이 반영되도록 기존 7명이던 위원회 구성 인원도 9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 같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코스닥 위원회를 외부 독립기구로 분리해 본부장과 위원장을 따로 선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을 높이는 기대 효과는 보지 못하고 업무 중복과 보고 혼선, 알력 다툼 등 문제만 발생해 1년 만에 겸직 체제로 회귀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코스닥 위원회에 완전히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규정 재개정과 예산, 사업 계획뿐 아니라 본부장에게 위임됐던 상장 심사와 폐지 등 코스닥 시장 업무 전반을 코스닥 위원회가 모두 심의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 의결로 정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까지 새로운 코스닥 위원장 선임과 위원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와 지지를 받으며 몸집을 키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더 큰 시장으로 이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장주였던 셀트리온은 지난 9일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고 코넥스 대장주 엔지캠 생명과학도 오늘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약 바이오주의 경우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실적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주의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이번 코스닥 이전 상장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신약 기업으로 빠르게 도약하여 국가의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 엔지캠 생명과학이 오늘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지난 1999년 설립해 2013년 9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엔지캠 생명과학은 4년 넘게 코넥스 시가총액 1위 기업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자체 합성한 신약 후보 물질 EC18이 암 치료 효과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닥 이전 상장도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활용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오늘 공모가 56,000원보다 55.4% 높은 93,000원으로 장을 출발해 시초가보다 2.07% 떨어진 85,2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대장주였던 셀트리온도 지난 9일 코스피 이전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시초가 25만 9천원으로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셀트리온은 오늘도 1.15% 올라 시초가보다 18.7% 이상 높은 30만 7,500원에 마감됐습니다. 주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고민했던 공매도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비중은 코스피 이전 후 10에서 15% 수준을 보이다 지난 19일에는 27.3%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셀트리온 등 제약바이오주의 경우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임상 결과에 따라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은행권이 오는 7월 블록체인 공동 인증 시스템 사업 시작을 앞두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최근 비자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 기업 송금 서비스 비자 B2B 커넥트의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컨소시엄 R3CV의 사후 송금 방식 무역 금융 프로젝트, 국내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신한은행과 리플아시아사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실시간 해외 송금 시스템 사전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또 LG CNS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KB하나은행은 미국 IT 기업 오라클과 협력해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전자화폐, AI 등 신기술 영역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도 블록체인 컨소시엄 R3CV에 가입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상용화한 경험이 있는 핀테크 기업들과도 기술 제휴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은 오는 4월 은행이 참여하는 은행권 블록체인 공동 인증 시스템 사업 시범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7월 상용화될 예정으로 주요 시중은행들이 발빠르게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 공동인증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된 인증서를 한 번만 발급받아 18개 은행에서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문자와 숫자, 특수부호를 조합해 복잡하게 만들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지문이나 패턴, 핀 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바뀔 전망입니다.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갱신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한 뒤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 차익을 남기는 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분양가 상한제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을 8년 이상으로 할 경우 임대주택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창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정부가 이 건설사들의 꼼수 분양에 제동을 걸었다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대 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되고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여기에 입주자는 4년간 이사 없이 살 수 있고 연 5% 이내로 임대료 상승률도 제한됩니다. 건설사는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2%대 저리융자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국민, 영구임대주택 등을 말합니다. 보통 LH, 지자체, 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합니다. 현재 건설사들은 신도시 내 분양주택 용지에 아파트를 공급할 때 모든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지 않고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 의무 기간 4년이 지난 뒤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일 후반건설은 경기도 하남 위례 택지개발지구에 지상 25층 9개 동 699세대의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니 임대 의무 기간은 4년입니다. 현행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면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전환할 때 가격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어 건설사는 해당 시점의 시세로 분양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입주자들이 분양 전환 시점에 수억 원 오른 시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네, 위례 신도시의 경우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인데 정말로 4년 뒤에 이 집값이 오르게 될까요? 네, 자,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13년 말 위례 신도시에 처음 입주한 위례 22단지 비발디 아파트의 경우 전용 59.96제곱미터는 2011년 말쯤 분양을 했는데요. 당시 분양가가 약 3억 원이었지만 올해 초 국토부 실거래가에 등록된 매매 가격은 7억 4,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6년가량이 지난 뒤 2배 넘게 가격이 뛴 겁니다. 위례 신도시는 서울 강남권으로 접근이 편리한 데다 입주가 진행되면서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등 도시 기능을 갖춰가면서 집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정부가 이 4년 단기 임대를 8년 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만 임대주택으로 허용해 준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기만 좀 더 늦춰질 뿐이지 8년 뒤에 분양 전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입지가 좋고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은 8년 뒤 시세가 더 뛸 겁니다. 건설사들은 인기 지역에서 분양할 때 이 같은 방법으로 분양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명래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년 뒤에 다시 분양되면 공적 자원을 투입해 또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면서 건설사들이 영구임대용 주택으로 공급할 때만 허가를 내주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때 건설사에게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나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는 겁니다. 네, 작년에 이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이 됐는데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게 되면 원하는 만큼 분양가 책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꼼수를 쓰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현재 이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방법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자,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작년 8월 재도입됐습니다. 공공택지에선 지난 2005년 처음 적용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또 민간 택지에선 2007년 9월 도입됐다가 2015년 4월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지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것이나 또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등입니다. 아직까지 민간 택지에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분양가를 규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HUG에선 최근 1년 내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나 평균 매매 가격보다 10% 초과하면 고분양가로 보고 분양 보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건설사들이 인근 분양가보다 10% 이내 수준에서 올린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건설사의 꼼수 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가동돼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합니다. 재정개혁특위위원장에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위엔 세제 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보유세 개편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과 세율 조정, 공시지가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유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미칠 파장에 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8월쯤 발표할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참여단이 취업준비자 등 청년 1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 취업준비 비용은 45만 3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준비 비용 마련은 부모가 주는 용돈이 47.9%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와 대출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과 졸업 후 및 취업기간, 부양가족 순입니다. 청년들은 취업준비와 정보공유 공간으로 카페나 지역도서관을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로 결정과 관련해선 소속 학과의 직업정보 부족이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이버가 검색과 인공지능의 결합을 통해 똑똑해진 검색 서비스로 올해 글로벌에 진출합니다. 이미 사회관계망 서비스 라인으로 시장 점유율 수위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서 인공지능을 장착한 검색 서비스 시장에 재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남아도 인공지능 검색 시장의 주요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오늘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커넥트 2018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핵심 사업은 검색과 AI의 결합이라며 네이버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인 검색에 AI를 더해 글로벌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의 검색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김광현 리더는 과거엔 네이버라는 회사의 일본 내 인식도 적었고 우리 역시 일본 시장을 이해하는 경험이 적었다면서 그러나 이제 라인이 성공을 거두고 사용자 베이스를 갖추고 있어 테스트나 사용자 니즈를 분석하기에 기존보다 좋은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인과 함께 지금과 전혀 다른 검색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951곳 가운데 주총을 3월에 열기로 한 곳은 99%에 육박했습니다. 가장 많이 몰린 날은 3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28일로 205개사가 이날 하루에 주총을 열 예정입니다. 네 번째 금요일인 23일과 그 하루 전날인 22일에도 주총이 몰렸습니다. 3일 동안 51%가량이 주총을 여는 겁니다. 다만 올해는 작년 12월 주총이 가장 많이 몰린 3일과 비교하면 나아진 수준입니다. 정부가 올해 상장사 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주관으로 주총 자율 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주총 분산 개최 방안을 실시한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상장사들은 특정일에 한꺼번에 주총을 열어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업계에선 주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나 제도 개선 없이는 슈퍼 주총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 들어 베트남 주식 펀드가 수익률은 물론 자금몰이에서도 해외 주식형 펀드 중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펀드 평가사 KG제로인이 운용 순자산 10억 원, 운용 기간 2주 이상인 해외 주식형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베트남 주식 펀드의 수익률이 6.9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브라질, 러시아 등 순으로 신흥국 주식 펀드의 성과가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해외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0.9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국 주식 펀드의 수익률은 더 돋보입니다. 특히 베트남 주식 펀드는 월등한 성과에 투자금까지 몰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펀드에는 올 들어 4,991억 원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같은 기간 해외 주식형 펀드 전체 유입된 자금의 40%에 달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신형 산타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6년 만에 출시된 신형 모델은 기존 모델 대비 차체 길이가 70mm 길어지는 등 여유 있는 실내 공간을 제공하고 이 차의 최저 가격은 2,89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남중국해 독자 운영권을 가진 광구에서 원유 탄사에 처음 성공했습니다. 하루 최대 3,750배럴의 원유를 채굴하며 석유의 존재를 확인했고 향후 평가 작업을 통해 매장량과 상업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가 편해질 전망입니다. 카카오는 이달 말 카카오톡에 번역 채팅 로봇을 추가해 대화 내용을 손쉽게 번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플러스 친구 대화창에 영어를 입력하면 한글로, 한글을 입력하면 영어로 번역해주는 식입니다. NH농협카드가 SH공사와 임대료 카드 납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SH공사에서 개발 관리하는 국민연구 임대주택 등 입주민은 NH농협카드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 다소 춥다 느끼신 분들 많으셨죠? 내일은 오늘보다 높은 기온보를 보이며 반짝 추위는 누그러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큰 추위 없겠고요. 한낮에도 6도로 역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날이 갈수록 대기가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대기가 건조할 때는 눈비 소식이 간절한데 다행히 북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늦은 밤부터 서울, 경기, 강원, 영서로는 반가운 눈비가 오겠는데요. 눈의 양도 최고 5cm로 건조함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모레 새벽에 눈비가 시작되는데요. 따라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도 눈이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여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평창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지만 지역의 특성상 그리 추운 날씨는 아닙니다. 한낮에는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 점차 흐려지겠고 서울, 경기, 강원, 영서로는 늦은 밤부터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영하 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점차 흐려지겠고 아침 기온 속초 영하 1도, 강릉 영하 2도로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강릉 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남부도 점차 흐려지겠고 아침에는 부산 0도, 광주와 대구 영하 4도로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한낮에는 광주 7도, 부산과 대구 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해상으로는 눈이나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도 다소 높겠습니다. 이번 눈비는 모레 금요일에 그치겠고요. 눈비가 그친 뒤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